프랑프트 희난. 나는 출장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칼을 쥐었다. 그 칼은 부엌 선반에 놓여있던 평범한 과도였지만 내 손에 쥐어지자마자 살인 무기가 되었다. 언니의 목덜미를 노리고 서 있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고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하지만 나는 칼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은 내 가슴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증오를 삼키며 피어나는 차가운 미소였다. 언니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돌아온 이 집이 이제 그녀의 무덤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속삭였다. 언니, 오랜만이네. 집에 불청객이 많아 보이네. 그 말에 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바로 시작이었다. 복수의 서곡. 출장 열흘째, 공항에서 내린 비행기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서울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번쩍거렸다. 집에 가면 따뜻한 국물이 기다릴 텐데라고 생각하며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메시지는 텅 비어 있었다. 남편. 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니, 사라진 건 나의 모든 것이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문을 열자 익숙한 복도가 펼쳐졌다. 내 집문 앞에 서서 키를 돌리려던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언니의 목소리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출장 중에 누가 왔나? 청소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리빙룸이 엉망이었다. 장난감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소파 위에 언니가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다. 옆에는 조카 둘이 민준이와 수아가 내 쿠션을 베개 삼아 뒹굴고 있었다. 언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교활했다. 오, 지은아. 왔어. 출장 피곤할 텐데 그녀는 일어나서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어? 언니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다. 얘야, 나 상황이 안 좋아. 회사에서 잘렸어. 남편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쳤고. 집은 경매에 넘어갔어. 그래서 내 집 좀 빌려줄래? 아이들 때문에. 한두 달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였다. 나는 알았다. 언니는 항상 이렇게 울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 집문서가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걸 그녀가 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 요거트가 다 사라지고 언니의 라면 봉지가 쌓여 있었다. 언니, 나한테 말도 없이? 문 열쇠는 어떻게? 언니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여분 열쇠, 예전에 준 거 있잖아. 기억 안 나? 대학 때 룸메이트 할 때 거짓말. 나는 열쇠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 심지어 남편에게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우리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언니는 차를 끓여주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지은아, 너는 운이 좋았어. IT 회사에서 승진하고 혼자서도 잘 사는 거 반 나처럼 가족 부양하다 보니 이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다. 엄마는 아빠를 따라 해외로 떠났고 언니와 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언니는 항상 큰 언니 역할을 했지만 그건 나를 짓누르는 무게였다. 내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 언니는 내가 왜 나보다 잘 살아 라고 속삭이곤 했다. 언니, 나도 쉽지 않아. 남편이 떠난 후로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남편, 준호.
그는 1년 전 갑자기 사라졌다. 회사 돈을 횡령한 죄로. 그 돈은 내 절반이었다. 우리 둘이 모은 주식, 집 담보. 언니가 그놈 새끼, 내가 왜 따라갔어? 라고 했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언니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알았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 서랍을 열었다. 집 문서가 없었다. 언니, 나는 소리쳤다. 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왜? 내 서류함 열었어? 문서 어디 갔어? 그녀는 웃었다. 아, 그거. 어제 청소하다가 봤어. 내 집 담보 대출 서류잖아. 나 좀 봤어. 미안. 그 서류에 내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은행 앱을 확인하니 대출이 집행됐다. 5억 원 수취인 언니의 이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언니는 내 집을 팔아먹으려 한 거였다. 아니, 이미 팔았다. 그녀의 상황이 안 좋아라는 말은 거지. 그녀는 나를 배신한 거였다. 내 피를 나눈 언니가?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이 말했다. 서명 확인됐습니다. 가족 대리인으로 가족? 언니는 내 대리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류엔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위조. 증거를 모아야 했다. 집으로 돌아와 언니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아이들과 웃고 있었다. 언니, 우리 이야기 좀 해. 나는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굳었다. 무슨. 그날부터 내 복수 계획이 시작됐다. 먼저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대했다. 민준이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고 수아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언니는 안도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내 머릿속은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했다. 언니의 약점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의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도 우리 어렸을 때 생일이었다. 밤에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들. 준호와의 대화. 오빠, 지은이 서류 준비됐어. 돈은 내 계좌로. 남편. 내 남편과 언니? 그들은 함께였다. 내 인생을 파괴한 두 사람.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실패한다. 한국 드라마처럼 천천히, 고통스럽게. 언니의 눈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내 모든 걸 빼앗았듯이 나도 내 모든 걸 빼앗을 거야. 가족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할머니 집마루에서 언니와 함께 누워 별을 보던 밤. 지은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언니의 손이 따뜻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지만 대학 입학 후 모든 게 변했다. 내가 서울대에 가고 장학금을 받았을 때 언니의 눈빛이 변했다. 너는 운이 좋네. 나처럼 공장에서 일할 필요 없으니까. 그녀는 결혼했다. 형부와.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곧 빚더미에 앉았다. 언니는 나에게 돈을 빌렸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 500만 원. 언니니까 갚을게. 하지만 갚지 않았다. 준호를 만난 건 그 후였다. IT 회사 동료로. 그는 매력적이었다. 지은 씨, 내 꿈을 응원해. 우리는 결혼했다. 집을 샀다. 강남 아파트, 내 월급으로 대출 갚으며. 언니는 결혼식에 왔다. 행복해라. 하지만 뒤에서 형부에게 말했다. 저 애는 돈 많아. 이용해. 나는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 모든 게 연결됐다. 언니와 준호의 메시지. 지은이 출장 간 틈에 서류 처리하자. 그들은 내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한 거였다. 아니, 더 나아가 내 회사 주식을 팔아치우려 했다.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흔적. 2억 원. 이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메시지 스크린샷.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사기예요. 가족이라 더 복잡해요. 변호사는 말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언니가 요리 중이었다. 오늘 내 좋아하는 비빔밥 해줬어. 아이들이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다. 나는 웃었다. 고마워. 언니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물었다. 언니, 형부 오빠는 요즘 어때? 연락 왔어. 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아, 아니. 도망쳤어. 빚 때문에 거짓. 메시지엔 오빠, 서울 와 돈 받았어. 라고 적혀 있었다. 형부는 아직 살아 있었다. 언니와 함께. 그 주말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다. 민준이가 고모,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무릎 꿇고 안아주었다. 곧 올 거야. 약속할게. 복수 계획의 첫 단계, 아이들. 그들을 이용해 언니의 약점을 드러낼 거였다. 언니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그 사랑이 그녀의 약점. 나는 민준이에게 작은 카메라를 사줬다. 이거로 재미있는 거 찍어봐. 고모한테 보여줘. 아이는 신났다. 그 카메라로 언니의 비밀을 찍을 터였다. 밤에 언니가 잠든 후 나는 컴퓨터를 켰다. 회사 이메일 확인. 상사로부터 지은 씨, 주식 매각 신청이 들어왔어요. 내 서명으로 또 위조. 돈은 언니의 계좌로. 나는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그리고 준호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소셜미디어, 마지막 포스트는 6개월 전 하지만 추적 앱으로 위치를 알아냈다. 부산. 그는 거기 숨어 있었다. 다음 날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나 주말에 부산 갈게. 회사 일 그녀의 눈이 커졌다. 부산. 왜? 프로젝트 미팅, 거짓. 나는 준호를 만나러 갈 거였다. 열차 안에서 계획을 세웠다. 그를 설득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 녹음해서 증거로. 도착해서 모텔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나 지은이야. 그가 문을 열었다. 창백한 얼굴. 지은아.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엉망. 술병이 굴러다녔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언니와 함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년이 나를 꼬드긴 거야. 돈만 주면 풀어줄게. 협박.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켜 녹음했다. 증거 다 모았어. 내가 횡령한 돈, 서류 위조. 언니랑 둘이서 그는 울었다. 살려줘. 아이들 생각해. 아이들. 그 말에 나는 멈췄다. 준호는 형부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다. 언니의 부탁으로. 모든 게 연결됐다. 언니가 우리를 이용한 거였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언니를 증언해. 그럼 내 목숨은 살려줄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끝 후 돌아오는 열차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언니를 고립시키기. 집에 도착하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 어땠어? 좋았어. 그런데 형부 오빠 소식 들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식? 살아있대. 부산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게임 시작이었다. 언니의 공포를 본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과거를. 어렸을 때부터 언니는 완벽주의자였다. 학교에서 1등 했지만 나는 항상 2등. 지은아, 너는 나처럼 열심히 안 해.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언니는 몰래 내 숙제를 베꼈다. 할머니가 지은이가 똑똑해라고 하면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질투.
그 질투가 지금의 배신으로 이어진 거였다. 나는 형부를 만났다. 준호의 소개로. 카페에서.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언니가 날 버렸어. 돈만 챙기고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언니는 3년 전부터 빚을 갚기 위해 나를 노렸다. 내 집, 내 직장. 언니가 가족이니까 쉽다고 했어. 나는 녹음했다. 더 많은 증거? 집에서 언니를 관찰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고모 집에서 오래 살자고 속삭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아이들 학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등록. 그녀는 당황했다. 생각 중이야. 학교 등록은 내 주소로. 그녀는 이미 영구적으로 정착할 계획이었다. 나는 몰래 학교에 전화했다. 등록 취소요. 주소 불법 사용, 직원이 어머니 본인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나는 네, 저예요. 라고 했다. 언니의 계획 무너짐. 그날 저녁, 언니가 울었다.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그냥 아이들 때문에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증오가.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와 만났다. 서류 문제 해결됐어요. 하지만 가족 문제예요. 상사는 쉬세요. 멘탈 관리하세요. 나는 쉬지 않았다. 대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다. 사기 의심.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다. 언니의 핸드폰을 다시 훔쳐봤다. 새로운 메시지. 은행원과 집 매매 서류 준비됐어. 서명 위조 오케이에 그녀는 집을 팔아 해외로 도망칠 계획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 그녀의 돈줄 끊기. 나는 은행에 갔다. 대출 취소. 서명 위조, 증거 제출. 은행원은 조사하겠습니다. 언니의 계좌 동결. 그녀가 알기 전에. 집에 돌아오니 그녀가 짐을 쌌다. 지은아, 나 다른 데 가볼게. 부담 줘서 미안. 아이들이 울었다. 나는 건니, 왜? 여기 있어. 라고 했다. 그녀는 머뭇거렸다. 돈이 필요했다. 밤에 나는 준호를 다시 불렀다. 언니 데리고 와. 그는 왔다. 셋이 마주쳤다. 이 새끼야. 언니가 소리쳤다. 준호가 너 때문에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둘 다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녹음기 켜놓고. 그들은 서로를 비난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 언니의 횡령, 준호의 공모, 형부의 빚까지. 나는 말했다. 이 녹음 경찰에 갈 거야. 하지만 선택해. 언니, 준호 오빠 따라가?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나 따라? 언니의 눈이 흔들렸다. 지은아, 제발. 가족이야.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 오늘 안에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돌아올 거야. 돈 때문에. 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집에 왔다. 서류 위조 사건. 언니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녀는 동생이 도와준 거야. 라고 했다. 반격. 내 이름이 오염됐다. 회사에서 조사받아야 해라고.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일어났다. 네 번째 단계, 반격. 체포 후 언니는 보석으로 나왔다. 돈이야. 변호사 비용 후 그녀는 내 계좌를 노렸다. 하지만 이미 동결됐다. 그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나 용서해줘. 오해야. 아이들이 문 앞에서 울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이 계획의 일부였다. 그녀를 더 깊이 끌어들이기. 우리는 다시 살았다. 표면상.
나는 그녀에게 요리를 가르쳤다. 언니,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밤에 그녀의 방을 수색했다. 노트북. 비밀번호 깨서 열었다. 이메일들. 해외 송금 기록.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빼돌렸다. 내 퇴직연금까지. 1억 원. 나는 스크린샷 찍었다. 형부가 나타났다. 돈 내놔. 그는 언니를 때렸다. 나는 지켜봤다. 언니, 도와줄까? 그녀는 나니. 괜찮아. 하지만 상처가 보였다. 나는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가 가정폭력 의심 신고했다. 형부 체포. 언니의 지지대 무너짐. 아이들은 나에게 붙었다. 고모, 엄마 울어. 나는 고모가 지켜줄게 라고 했다. 학교 등록 내가 했다. 언니의 권리 박탈. 그녀는 절박해졌다. 지은아, 돈 좀. 아이들 학원비 나는 줬다. 추적 가능한 돈 그녀가 쓰는 걸 봤다. 도박 사이트. 그녀의 약점. 도박 중독. 나는 익명으로 도박 사이트에 신고했다. 이 계좌, 사기. 그녀의 계좌 또 동결. 언니가 울며 왔다. 누가? 왜? 나는 모르겠어. 하지만 언니, 그만해. 그녀는 의심했다. 너 아니야? 고조. 준호가 다시 연락. 돈 없어. 도와줘. 나는 만났다. 언니와 헤어져. 증언해. 그는 동의했다. 법정에서. 재판날 언니의 변호사가 피고는 가족 도움받았다 오고 했다. 하지만 준호의 증언. 그녀가 주도했다. 언니의 얼굴 창백. 판결, 유죄. 집행유예. 하지만 그녀는 무너졌다. 집에서 그녀가 칼을 들었다. 너 때문에 나는 피했다. 언니, 그만 싸움. 아이들이 소리쳤다. 경찰 왔다. 그녀 입원. 정신과 우울증. 나는 아이들을 맡았다. 이제 5번째 단계, 심리적 파괴. 언니 퇴원 후 나는 상담을 제안했다. 함께 가자. 세션에서 그녀의 과거 드러남. 엄마가 나버렸어. 지은이가 사랑받았어. 트라우마. 나는 나도 아팠어.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녀의 약점, 공공연히. 언론의 유출. 가족 사기 사건, 기사, 언니의 직장, 친구들 알음. 고립. 그녀가 지은아, 왜 나한테만? 라고 물었다. 나는 공평하게 라고 답했다. 언니의 고립이 깊어졌다. 그녀는 집에 갇혔다. 밖에 못 나가. 사람들과 아이들은 나에게 의지했다. 고모, 엄마 왜 그래? 나는 정말 아파. 고모가 낫게 해줄게. 교육, 언니에게 아이들 교육 맡겨. 내가 못해. 그녀는 무너졌다. 술 위. 지은아,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살아. 후회하게 라고 했다. 마지막 단계, 최종 타격. 준호와 형부. 둘 다 감옥. 그녀의 돈줄 끊김. 해외 도피 계획. 비행기 티켓 샀다. 하지만 여권 압수. 내가 신고. 최고조. 언니가 도망쳤다. 아이들 데리고. 공항. 나는 쫓아갔다. 언니, 그녀 돌아봤다. 제발. 자유로워지게 해. 아이들 울음. 나는 나이들은 못 가. 나랑 경찰. 체포. 재판 2번째. 모든 증거. 유죄 확정. 감옥 5년. 그녀의 눈, 배신자, 나는 너부터 라고 속삭였다. 아이들은 나에게. 양육권. 새3. 감옥 면회실. 언니의 얼굴 야위었다. 지은아, 미안해. 사랑했어. 나는 나도. 하지만 배신은 용서 안 돼. 그녀 울었다. 아이들.
잘 키워줘. 나의 삶 위세 남자. 아니. 독립. 회사 승진. 하지만 상처 남음. 복수 끝. 아니. 영원한. 아이들 성장. 고모, 엄마 언제 나와? 곧, 거짓. 하지만 사랑. 결말. 언니 석방. 빈손. 내 집 앞 돌아올 데 없어. 나는 문 열었다. 들어와. 하지만 조건 있어? 일해. 갚아. 그녀 고개 끄덕. 공평한 복수. 용서. 아님. 통제. 나는 창밖 봤다. 서울 불빛. 내 인생, 다시 내 거.